안녕하세요, 나우차이나입니다. 오늘은 한 편의 뉴스로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인파 속에서 한 무리의 방호복을 입은 사람들이 행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 가운데 사람들은 목줄을 하고 가슴팍에 사진을 건 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위엔 무수히 많은 인파들이 이를 구경하고 있고 그 앞엔 공안들이 삼엄하게 경비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혹시 이 영화가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네, 바로 영화 마지막 황제의 한 장면입니다. 극중 푸이를 도와주었던 간수가 문화혁명 시기 반동으로 몰려 인민재판을 받으러 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저는 80년대 초반 초등학교, 아니 그땐 국민학교라고 불렀죠. 당시엔 김일성은 머리에 뿔이 난 천하 제일의 악당이라고 교과서를 통해 배우던 시절인데 그중 북한의 인민재판은 정말 공포의 단어였습니다. 마치 공산주의 하면 인민재판으로 인식되던 시절이었죠. 그때와 지금은 40여 년의 시간차가 있는데 이 영상 속 주인공은 바로 2021년 12월 29일 공개적인 가두 시위인 육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정이 있는지 그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중국 광서성의 중국 베트남 접경 지역입니다. 중국인 황씨와 패씨 두 사람은 두 명의 남자와 산길을 걷고 있습니다. 황씨와 패씨는 바로 베트남인 남성 두 명으로부터 돈을 받고 불법 입국을 도와주던 안내자들입니다. 언제나 그렇듯 황씨와 패씨는 이날 안전하게 불법 입국을 시켜주었고 베트남인들은 바로 중국 입국 뒤 사라지게 됩니다. 이때만 해도 모든 일이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황씨와 패씨의 집에 중국 공안이 나타나 두 사람을 체포하는데 도대체 어떤 사정이 있었기에 두 사람이 체포되었을까요? 우선 순조로웠던 불법 입국이 탄로난 가장 큰 이유는 두 명의 베트남인 중 한 명이 코로나에 감염된 상태에서 중국으로 입국하였고 중국 당국은 병원에 격리된 감염자를 추궁하여 나머지 베트남인과 그들을 불법 입국시킨 황씨와 패씨마저 체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베트남 확진자가 확진 사실을 숨겨 5만여 명의 거주지역 이웃들이 격리당하고 수백만 건의 코로나 검사를 진행하면서 도시 자체가 쑥대밭이 되어버렸다는 건데 흡사 일전에 제주시가 서울 강남 모녀에게 제기한 사건과 비슷한 케이스인 거죠.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베트남인에 대한 불법 입국죄까지 추가되어 그 죄가 보기에도 간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분명 재판에 넘겨지면 엄한 벌을 받게 될 것이라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 사건보다 더욱 중국을 놀라게 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건 바로 우선 한국은 범죄자 중 그 죄질이 중한 자에 대하여 법원이 신상 공개를 결정하는데요. 이에 반해 중국은 이번 코로나 사태에 관련하여 엄청난 부담을 느끼고 있고 코로나 방역 수칙을 어기는 행위에 대해 한국의 성범죄자에게나 해당하는 범죄인 신상 공개 방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중국의 신상 공개 정도는 한국으로 치면 네티즌들의 신상 털기보다 더 심한데 일단 범죄자가 사는 집과 그 주위에 현수막을 쳐서 누구가 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공개하고 다음으로는 한국처럼 특정 사이트가 아니라 언론 매체에 통보하여 범죄자의 신상을 온 국민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신상 공개를 제대로 하네요. 거의 사회에서 매장을 시켜버리는 수준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국 보건부와 법무부, 검찰청이 정한 코로나 관련 불법 입국과 방역 수칙 위반에 대한 신상 공개 방침입니다. 이미 이 정도만 진행해도 범죄자에게는 치명적인 타격이 되는데 하지만 시당국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아예 영상에서처럼 인민재판식 가두 행진을 감행했는데요. 이는 중국이 정한 가두 시위 금지 법률을 무시하고 진행한 것입니다. 일단 현장을 정리해보면
시국이 시국이다 보니 피의자에게 방호복을 입히고 마스크까지 쓰게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하면 얼굴이 노출되지 않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건 공개가 아니라 코로나 방역 때문에 오히려 피의자를 감추어주게 되는 꼴이 되자 당국은 증명사진을 찍어 이를 확대해 피의자 가슴팍에 건 뒤 가두 시위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정말 기상천외한 방법입니다. 현재 이번 사건에 대해 중국 내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 찬반 의견이 분분한데 먼저 시 당국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행사의 목적이 뭔가요? 这个是惩戒警示活动啊，不是说怎么样啊。 어제 한 건 맞나요? 是有呀，对呀， 혹시 이런 건 위법 아닌가요? 那他们已经违法了呀，没有不合适啊，我们也是按要求对他们做出处罚啊。 이에 반대 측은 2007년 법무부가 지정한 사형에 해당하는 중범죄자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을 위한 법률을 통해 사형 선고 전 설사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자라 할지라도 공개적 시위 등을 통해 범죄자의 인격을 침해할 수 없게 해놓았고 이번 사태는 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답을 줘야 할 국경은 이번 사태에 대해 아무런 코멘트를 하지 않았습니다. 때론 침묵이 무언의 동의일까요? 오늘은 이렇게 1960년대 중국 문화혁명과 개방 전인 1980, 90년대에나 볼 수 있었던 가도 행진, 일명 신코로나 인민재판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사태에 대해 중국 내 네티즌들은 대부분 너무 과했다는 반응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마도 오늘 말씀드린 피의자처럼 불법 입국 조장에 거기다 코로나 예방 수칙 위반까지 수만 명, 아니 수백만 명의 피해를 끼친 행위에 대하여 이는 사형에 해당하는 중범죄자라는 것에는 많이 동의하실 텐데요. 하지만 법률의 결정 전 유해 형식처럼 인격적 사형을 집행하는 것에 대해선 한 번쯤은 깊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로나 사태로 우리 사회 구성원 중 2년 넘게 고통받았던 이들은 바로 우리 서민들입니다. 하루빨리 이 고통에서 벗어나 예전의 모습을 되찾길 기원하며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